보육 플러스 변미희 교수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법원에서 판결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육활동을 해야 되는지 지침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는 2만 4천 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00건 정도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의 4%에 해당됩니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는 동일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중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 의무자가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했을 때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때 두 가지를 추가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강명령입니다. 200시간 이내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0시간 이내이므로 40시간, 50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동 관련 계안에 10년 이하의 취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제로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